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연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부동산 고민 상담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연의 내용은요, 제 부동산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이제 글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을 하신 분을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올려주신 제목은 신혼부부 첫 주택 구입 고민 상담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연으로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사연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현재 상황을 먼저 볼게요. 올해 9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이고 혼인신고가 완료됐대요. 보통 이제 혼인신고를 조금 늦게 하는 편인데 요새는 먼저 혼인신고를 좀 하셨네요. 그런 상황이고, 현재 광교 상현역 쪽에 임대 아파트에 아내분하고 잠시 거주 중이신 것 같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내년 3월에 계약 만료기 때문에 그 전에 입주 가능한 집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하고 아내 직장이 각각 용인시 기흥하고 수원 영통구고요. 그리고 월 소득은 세후로 한 800 정도. 근데 아내분이 또 이제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하게 됐을 때는 소득이 한 1, 200 정도 이렇게 줄어들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자산은 가용 현금이 6억 정도 있고요. 이거는 주식, 퇴직금을 미리 선인출하고 현금까지 더한 자산 현황이고요. 주택은 이제 없으신 것 같고, 주택 구입 자금을 봤을 때는 현재 LTV가 40% 적용하여 대출 4억 선 해서 한 최대한 9억 5천 이하 집을 매수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생애 최초가 아니라서 LTV는 한 40%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튼 한 10억 정도 내외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투자를 고려한 지역을 보시는 것 같아요. 기간이나 어떤 투자금, 얼마의 수익을 원한다 이런 것보다는 거주하고 투자를 희망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수 희망 지역이죠. 저희 부부의 직주 근접을 생각하면 수원에 집을 구하고 싶으나 투자까지 생각해서 아래 지역을 매수 고민 중이며 바로 자녀도 가질 계획이라 투자 거주 만족도가 괜찮은 곳으로 선정하고 싶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성남시 분당 한솔마을 주공 4단지, 그리고 약간 지역은 다르지만 청솔마을 주공 9단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첫 번째고요. 여기가 한 9억에서 10억이고 장점, 단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참고를 하겠고, 두 번째는 수지구청역 일대 이 세 가지 단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분당 무지개 마을이에요. 이 세 가지 단지를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지역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지역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지역을 조금 언급을 드리고 왜 이 지역을 가야 되는지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거주하고 투자하면서 거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하게 이제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용 시드 6억하고 대출을 일부 한 4억까지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한 10억 정도 내외의 시드로는 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선상에 올려놓고 후보지로 올려놓고 고민을 하셔야지만 사실상 우리가 빠르게 자산을 좀 불릴 수가 있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지역도 제가 의견을 드릴 거예요. 자, 여튼 말씀하신 지역 중에서 가장 그래도 그나마 거주하고 투자로서 조금 양호해 보이는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지역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분당이 좋고요. 분당 중에서도 한솔 주공 4단지가 조금 눈에 들어오거든요. 비록 이제 소형이고 위에 이제 단점으로 꼽은 것처럼 여기가 어떤 재건축이라든가 혹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속도를 빨리 내서 그런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시세가 확 점프업되는 단지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건대
바로 왼쪽에 리모델링 단지가 있고 지금 공사 중이죠. 그래서 해당 단지가 입주를 할 텐데 이 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시세가 이제 많이 올라갈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주변에 신축 대단지가 있다 보니까 한솔 4단지 주공으로 이렇게 낙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비록 이제 돈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신축의 대단지는 갈 수 없지만 주변에 소형 평형이지만은 이렇게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지역을 가셔도 저는 뭐 양호하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이걸 거주하고 투자. 그러니까 투자라는 얘기는 평균 이상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추가적인 지역도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현재 상황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면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평가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여론이 이제 그런 겁니다. 과반수 이상, 53% 정도, 절반 이상이 뭐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실은 부동산 대책은, 대책이라기보다는 규제죠.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수도권 지역까지 규제 지역을 확대를 한 겁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그림으로 보면 이런데, 기존에는 용산하고요, 강남 3구만 이렇게 묶여 있던 게 경기도 지역까지 이렇게 쭉 확대를 한 거죠.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단계별로 확대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한 번에 확대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기타 지역으로 이제 풍선 효과는 거의 이제 나지는 않고 다시 중심 지역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시세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더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지역이 뭐 성남, 분당이 매우 좋은 지역은 맞겠으나 사실상 타이밍상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투자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는 요 붉은색 지역을 지금 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지역을 우리 자본으로도 이제 충분히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용산인데요. 용산도 이제 지역이 되게 넓은데 요런 지역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부 이천동이고요. 동부 이천동이고 오른쪽이 이제 한남 뉴타운이고요. 왼쪽이 이제 서부 이천동인데 뭐 동부 이천동이 지금 거의 평당가가 25평에 한 25억이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 자본에 맞지는 않고 뭐 한남 뉴타운은 그 이상 하죠. 평당 한 1.5억에서 비싼 지역은 막 2억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본에 맞지 않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서부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무엇보다 자본에도 좀 맞거든요. 일부 여기는 이제 재개발이 아니고 이제 재건축을 하는 지역들인데 많은 구역들이 있습니다. 구역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자본이 한 10억 정도 내외면은 살 수가 있고요. 뭐 대출도 가능하니까 뭐 4억 정도 대출을 써서 우리가 한 10억 정도 내외되는 한강변 일대 재건축 지역을 선점하기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그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우리가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냐? 뭐 실거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 세대 전원이 다 전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 매수자만 이제 전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틈새 전략이 있죠. 그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투자성을 조금 높이고 싶다라면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뭐 해당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지역도 갈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효창공원 그리고 원효로 일대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는 청파동 일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효창공원하고 원효로 일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니까 뭐 갭 투자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 자본 뭐 한 5억 정도, 뭐 4억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갭 투자 해놓고
우리가 이제 지역이 이제 수원 쪽이니까 수원 쪽에서 임대료가 저렴한데 그냥 거주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즉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도 되는 거고, 청파동 같은 경우에도 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긴 한데 해당 하나의 구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역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1구역이죠. 여기는 이제 시공사도 선정이 됐고 대우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입주까지는 한 7년 내외 남은 거예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일부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거주하고 투자로도 분리할 수 있겠죠. 여튼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해당을 하고요. 이제 비주택, 빌라, 주택 이런 것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이제 정비사업 구역이잖아요. 정비사업 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향후에 아파트가 될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들을 조금 찾아서 공부해서 좀 선점해 보는 게 저는 투자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무엇보다 이제 저는 이 지역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상황에서. 여기 이제 서부 이촌동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서부 이촌동은 한강변에 재건축이 되면 한강뷰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평당가는 당연히 2억이 넘어가니까 우리가 35평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70억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우리 상황에선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요약을 해드리면은 신혼부부시고 월 소득이 800만 원이고 혼인신고는 되어 있고 자녀는 없어요. 주택 없고 가용 현금이 6억이고요. 그래서 10억 내외 주택 매수를 할 겁니다. 한 4억 정도 레버리지를 써서요. 그래서 목표는 거주하고 투자인데 첫 번째 질문이 분당 일대 단지하고요. 그리고 수지구청역 일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가장 괜찮아 보여요. 한솔주공 4단지 여기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사유는 뭐 내가 가치가 높아가지고 정비 사업이 빨리 된다라기보다는 주변에 신축 대단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나도 시세를 간접적으로 좀 밀어 올려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천 단지는 자본금 10억 내외로는 사실상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거주하고 투자를 이렇게 같이 해서는 그런 지역을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분리하는 안도 후보지로 좀 넣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서부이촌 그리고 원효로 효창공원 일대 서계동 순서로 검토를 해보시면은 지금 생각하셨던 내가 자산의 어떤 볼륨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산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선택지들이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